셋.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거북 범빛 로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첫 콘텐츠로 영화 리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영화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네, 먼저 이번 영화에 대해서 로망 씨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저스티스 리그는 이제 DC EU라고 해서 이제 DC 익스텐디드 유니버스의 이제 네 번째 영화일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영화가 맨 오브 스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원더우먼, 이게 다섯 번째 영화예요. 저스티스 리그의 다섯 번째 영화인데 아마 이 전작인 배트맨 대 슈퍼맨을 안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막 DC나 마블 같은 거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구도에 대해서. 그래서 슈퍼우먼 한번 봤었고, 원더우먼입니다. 네, 원더우먼 한번 봤었고, 그렇죠. 슈퍼맨, 맨 오브 스틸만 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나도 다 그랬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영화가 잘 연결되는 느낌이 사실 없어요. 네. 그 캐릭터들의 이제 마블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의 솔로 영화가 하나씩 나오고 나서 어벤져스로 빵 대박을 터뜨렸지만 DC는 마음이 급해요 지금.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마블을. 그러니까 지금 개인 영화 하나 내고 어설프게 둘을 싸움을 붙이고 그러다 이번에 딱 완전체 어벤져스 같은 느낌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많은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상영 시간이 이제 2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각 캐릭터의 솔로 무비에 넣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막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전개가 많이 허술해지는 면이 있죠. 이번에 저스티스 리그의 상영 시간이 거의 지금 120분이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119분이지만 그게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더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영화의 거의 3분의 1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따져보니까 그 DC의 회사의 영화 유니버스를 책임지는 케빈 치치아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케빈 치치아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배트맨 대 슈퍼맨의 실패 이유가 상영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분량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렇게 짧은 120분 안에 모든 걸 담아야 되니까 영화가 이게 충분한 꽉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유난히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액션씬이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처음에 초반부 전투씬 있죠. 아마존에서 그쵸. 마더박스를 두고 싸우는 그 장면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초반부 전투씬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 마지막 최종 전투씬은 어떠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거기서 전투씬은 정말 실망스러웠죠, 사실은. 저도 전투씬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원래 이제 DCU의 첫 번째 영화인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는 되게 액션씬이 되게 빠르고 통쾌했단 말이야. 그게 잭 스나이더식 액션인데 이번에 그 잭 스나이더식 액션을 너무 못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액션이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슬로우 모션 남발했다는 점. 맞아요. 그걸 제가 꼭 말하고 싶었어요. 슬로우 모션 너무 많이 있었어.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쓰이죠. 왜냐면은 자체가 빠르니까 네. 플래시가 빠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슬로우 모션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플래시한테만 슬로우 모션이 많이 쓰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크죠. 이 사실 슬로우 모션에 대한 문제는 그 원더우먼 영화를 봤을 때도 좀 느꼈던 문제였어요. 너무 별거 아닌 장면에도 다 슬로우 모션을 걸어버리니까 영화가 오히려 더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원더우먼이 나올 때마다 슬로우 모션을 약간 머리를 찰랑이는 부분마저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 쓸데없는 슬로우 모션. 맞아. 그래서 굉장히 너무 쓸모없어. 그 슬로우 모션이 근데 잘 쓰인 것도 있죠, 장면도. 그쵸. 슈퍼맨이 막 깨어났을 때 전투씬 이제 5명이 슈퍼맨을 맞고 플래시가 앞에서 네, 싸우는 맞죠. 슈퍼맨이 이렇게 플래시를 그 쳐다보고 플래시를 쳐다보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와 정말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써야 돼. 그 장면 저도 이번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와 그 장면은 소름이 딱 돌아서요. 소름이 딱. 원피 씨는 이번 영화에서 OST는 어떻게 보셨나요? OS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음악 감독이
그 어벤져스 2의 음악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번에 조스 웨던이 후반 작업에 참여하면서 같이 이제 마블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음악 스튜디오를 따로 데리고 왔죠. 네,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네. 그 귀에 사실 잘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 한스 짐머가 했었죠. 그렇죠. 한스 짐머가 했죠. 한스 짐머가 그래도 영화 그 전작들은 솔직히 실망적이었지만 음악만큼 정말 좋았다라고 한스 짐머 특유의 음악이 정말 좋았는데 특히 원더우먼 등장할 때 나오는 그 음악이 너무 히트를 쳤었죠. 그런데 감독이 바뀌고 나서 솔직히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감독이 아무래도 어벤져스 2 그 감독이다 보니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음악도 비슷한 음악을 썼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마블의 조스 웨던 감독이 후반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후반 작업도 하고 이제 마블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마블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CG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CG에 대한 아쉬움이 좀 솔직히 많이 있어요. 특히 슈퍼맨 같은 경우는 네. 배우가 헨리 카빌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지금 이 영화를 찍을 때 다른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네.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인데 아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찍을 때 쓴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절대 수염을 깎지 않는다. 영화상 이 수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수염이 난 상태로 이 영화를 찍다 저스티스 리그를 찍다 보니까 이게 수염을 지워야 되는 걸 이제 CG로 처리해야 되는 이제 일이 CG로 생긴 거예요. 네, CG로 그걸 제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CG가 너무 좀 어색해서 인중이 이제 대사를 쓸 때 클로즈업에 들어갈 때 인중이 너무 어색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CG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히어로들이 잔뜩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 초인적인 이제 마블보다도 오히려 더 DC가 초인적인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초능력 쓰는 히어로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화려하게 CG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투시 할 때 이렇게 손을 딱 움직이면 그 모양에 따라서 뭔가 잔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쓰여서 약간 게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눈이 약간 아팠다고 해야 되나? 너무 화려했다. 그러면 원작과 비교했을 때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원더우먼, 아쿠아맨 그리고 뭐 플래시, 사이보그까지 해서 이제 6명의 히어로가 좀 등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트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배트맨. 사실은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이번 영화에서 가장 캐릭터가 많이 붕괴된 캐릭터가 아니에요. 캐릭터가 별명이 생겼죠 이제 배찐따라고. 배찐따. 일종의 밈이 됐죠. 가장 별로였던 장면은 그 각자의 총력을 물어보는데 배트맨이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그 장면이 정말 배트맨 재미있지 않았나요? 약간 개그 요소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이 그 배트맨이 먼저 이제 마누박스를 이용해서 슈퍼맨을 살리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Each of us, in some way, is held back. 그 결정이 너무 충동적이었진 않았나. 너무 이게 너무 네, 토니 맞아요. 스타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배트맨답지 않은 충동적인 그렇죠. 결정. 배트맨은 원래 이제 가장 냉철하고 작전을 세우는 그렇죠. 참모 같은 느낌인데 너무 토니 스타크처럼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쪽에서 아마 설정 붕괴가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쿠아맨 같은 경우는 Arthur Curry, the Aquaman. It's on him. Organic and biomechatronic body parts. Chuck. 원작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아까 전에 비주얼이 다르죠. 비주얼이 금발에 깔끔하고 단정한 되게 댄디한 미남 같은 느낌인데 이번 영화에서 되게 느낌이에요. 마초 같은 느낌으로 나왔죠. 장발에. 약간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뭔가 토르 같은 느낌이죠. 사실은 마블 영화로 비교하자면 약간 그렇게 마초적인 느낌인데 좀 이제 개그를 좀 담당하기도 했어요. 네. 아쿠아맨이. 그리고 이제 좀 이건 의외일 수도 있는데 그 왕자의 게임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이제 시즌 1, 2 정도에 나오는 칼 드로버라는 캐릭터 혹시? 네. 그 배우가 아쿠아맨 배우예요. 그리고 아쿠아맨을 저는 처음 봤지만 그 캐릭터가 그 풍겨 나오는 그 위압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액션씬도 정말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씬에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쿠아맨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쿠아맨 같은 경우는 바닷물도 제대로 못 막았죠? 그리고 약간 활약하는 장면이 이번 영화에 너무 작았죠. 공중을 뛰어다니면서 하지창을 던진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 날라다니는 그런 정도. 근데 뭐 후속작의 아쿠아맨에서는 그 수중 액션이 거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봐야겠죠. 그리고 플래시 같은 경우도 So you're fast. That feels like an oversimplification. 이번에는 되게 까보기 전에는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미 드라마로 너무 성공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미드로 지금 시즌 4까지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는 되게 이단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약간 너드 캐릭터로 나오죠. 너드. 일종의. 스파이더맨과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를 보다 다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흘러나오고. 정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마작처럼 나왔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죠,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스파이더맨을 의식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눈치 없음? 그 특유의 눈치 없음에서 주는 그러니까 너드라고 하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웃음을 뽑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작에서도 약간 저스티스 리그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인물이기도 한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눈치 없는 게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됐죠. Do you really think that? Oh wow, they really just vanish. Huh? Oh. That's rude. 그리고 그 슈트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갑옷 같은 거 걸치고 있잖아요. 네. 원작에서는 쫄쫄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쫄쫄이가 더 낫지 않나. 원래 드라마에도 쫄쫄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격이 크지 않았나. 근데 그 배우는 되게 좋은 배우예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신비한 동물사전이죠. 거기서도 나오고 아마 후속작에도 나오거든요. 그 배우가 되게 에즈라 밀러라는 배우인데 맞아요, 에즈라밀러. 되게 필모를 되게 잘 쌓은 배우예요. 근데 이번에 플래시에서 연기는 뭐 그 설정상의 문제라고 쳐도 약간 슈트 디자인이나 그런 게 너무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의 이제 슈퍼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I'll take that as a yes. 슈퍼맨이 진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거의 혼자서 다 했잖아요. 슈퍼맨 매듭훅이었죠. 네, 슈퍼맨이 사실은 다 했잖아요.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타이틀로 나오는데 사실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뭐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슈퍼맨 혼자서 상황을 해결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더 그런 허무함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마지막에 슈퍼맨이 나서 스테판 루퍼를 때려잡잖아요. 네. 그 액션이 너무 통쾌했다. 그 통쾌한 액션에 대한 통쾌함은 있는데 설정상으로 너무 무리가 많았죠. 뭐 기획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저는.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가장 수혜를 받은 캐릭터죠. What did you do this weekend, Diana? Me? Nothing very interesting.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그 배트맨이 캐릭터가 붕괴하면서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원더우먼 같은 캐릭터가 이번에 솔로 영화가 되게 그래도 기대보다는 아니지만 평작 그 지금까지 나온 DC 영화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 가장 평가가 좋았죠. 저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서 그 비중이 좀 더 이제 이어진 것 같아요. 거의 스테판 울프의 라이벌처럼 나왔죠. 그렇죠. 계속 그려지고 둘이 정면 대결 계속 하고 둘이서. 사이보그 같은 캐릭터도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너무 마더박스와 결합이 돼서 신체가 이제 기계화된 캐릭터인데 Organic and biomechatronic body parts. He's a cyborg. You should probably move. 너무 뭐랄까 설명이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네.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솔로 무비로 만들었으면은 아이언맨과 비슷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잘만 만들었으면은 굉장히 캐릭터성이 독특하잖아요. 사실 사고로 몸을 전신을 다 잃고 얼굴만 남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해서 이제 배트맨의 레이더에 들어와서 딱 영입이 됐으면은 좀 더 납득했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이보그를 영입해라 이러니까 그렇죠.
좀 당황스럽게 했죠.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사이보그라는 캐릭터가 또 단편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했던 게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살짝 배어 나온 듯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설득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약간 부모라는 컨텐츠를 되게 영리하지 못하게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전작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그랬고 You're letting him kill Martha. What does that mean? 이번 영화에서도 그랬고 약간 부모라는 컨텐츠를 너무 소모적으로 하지 않나. 배트맨 대 슈퍼맨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도 엄마 타령을 하고 여기서도 빌런이 계속 엄마 타령을 하니까. 빌런도 엄마 타령을 하고 사이보그도 아빠 때문에 결국 합류를 해요. The head of Star Labs was taken as well. You made it. 그렇죠. 아빠 타령. 그쵸. 되게 한국 영화 같아요. 네, 유교적인 영화. 자 그러면은 또 이 빌런이었던 스테판 울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스테판 울프라는 캐릭터는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차원에서 넘어온 캐릭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다크사이드라는 이제 마블로 따지면 타노스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타노스 같은 존재의 이제 부하격이에요, 스테판 울프가 사실. 근데 이제 이번 빌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웠던 게 그 스테판 울프라는 빌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판 울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놔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맞아요. 스테판 울프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죠. 갑자기 마더박스를 찾기 시작하죠. 사실은 마더박스가 뭔지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왜 마더박스 찾는지도 잘 안 나오고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약간 마더박스라는 존재가 마블에서 이제 인피니티 스톤인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설명이 너무 간략히 넘어갔죠. 네. 그래서 저같이 아예 그 배경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스테판 울프라던가 마더박스라던가 또뭐 아쿠아맨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영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쿠키 영상까지 끼얹어 버리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쿠키 영상이 총 2개가 나왔죠. 그쵸. 두 개가 나왔죠.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슈퍼맨과 플래시의 달리기 시합입니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오랜 팬들의 떡밥이죠, 사실은. 그렇죠. 영화 이전부터 코믹스에서부터 슈퍼맨이 빠른가 플래시가 빠른가에 대해서 논쟁이 꽤 있어왔고 실제로 원작에서도 몇 번 대결을 했잖아요. 대결하죠. 결과는 어떤가요, 원작에서? 그때 달라요. 플래시가 이길 때도 있고 슈퍼맨이 이길 때도 있는데 개인적인 승률은 플래시가 좀 더 높아요. 안 그러면은 플래시가 개성이 확 죽어버리니까요. 빠른 걸로 먹고 사는 캐릭터인데 두 번째 쿠키에 대한 영화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쿠키가 두 번째 쿠키가 저는 솔직히 영화보다 쿠키 영상이 더 재밌었어요. 정말요? 맞아. 저는 이게 뭔가 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쿠키 영상에 보면 렉스루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인물을 부르고 우리도 이제 악당들의 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제 거기 나왔던 캐릭터가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이제 가면을 봤는데 데스스트로크라는 캐릭터예요. 데스스트로크라는 캐릭터인데 조그만 보트를 타고 등장하는. 그렇죠.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이죠. 이게 배트맨 솔로 무비의 메인 빌런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그리고 너무 딱 거기서 너무 좋았던 게 만화에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진짜로 싱크로 똑같아요. 비주얼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정말 그 코믹스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비주얼. 자, 이상으로 저스티스 리그의 영화 첫 리뷰를 잘 마쳤던 바다오브 범피 로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Come together.